은퇴한 택시기사 정만호, 아들이 숨기는 여자친구가 의심스러워 몰래 백반집까지 찾아가 정체를 파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서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는데, 해진 수건 한 장이 증명한 놀라운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은퇴 후 개인 택시를 몰기 시작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정만호는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차를 몰고 나섰죠. 서울 시내를 누비며 손님들을 태우고 내리는 일상이 반복되는 가운데 그의 마음 한편에는 늘 외동아들 정도윤에 대한 걱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이는 올해 31살, 아직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소식조차 들려주지 않아서 만호는 속이 타들어갔죠. 그런데 오늘 저녁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온 도윤이가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만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이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죠. 진지하게 만나는 여자가 있습니다. 순간 만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동안 아들의 결혼을 기다려왔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떤 여자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아직 소개해드리기는 이르다고 생각해서. 도윤이는 말을 흐렸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어떤 일을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았죠. 그저 좋은 사람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반복했습니다. 만호는 아들의 애매한 대답에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왜 이름도 말하지 않는 걸까?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과거의 쓰라린 경험이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만호의 마음을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군데 이름도 안 말해주냐? 아버지, 시간이 되면 꼭 소개해드릴게요. 지금은 좀 더 지켜봐 주세요. 도윤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만호는 텔레비전 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깊은 생각에 잠겼죠. 아들이 숨기고 있는 그 여자가 과연 어떤 사람일까? 혹시 아들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불안한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만호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상상을 했죠. 아들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그의 마음을 어지럽혔습니다. 내일부터는 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이 지나도 도윤이는 여전히 그 여자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만호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죠. 택시를 몰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아들이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어느 날 저녁 도윤이가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서연아. 오늘 일은 어땠어? 만호는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에서 그녀가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백반집이 많이 바빴구나. 몸은 괜찮고? 백반집. 만호는 마침내 단서를 찾았습니다. 서연이라는 이름의 여자가 백반집에서 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다음 날부터 만호는 본격적으로 그녀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윤이가 평소 자주 다니는 동네를 중심으로 백반집들을 하나씩 둘러보기 시작했죠. 첫 번째 가게에서는 서연이라는 이름의 직원이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가게도 마찬가지였죠. 세 번째 가게에서도 허탕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만호는 드디어 그 백반집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백반집이었죠.
정성 백반이라는 간판이 걸린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만호는 차를 세우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야 할까? 이런 식으로 몰래 염탐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니 발걸음을 돌릴 수 없었죠.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26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했죠.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깔끔해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절 아시죠? 만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결국 손님인 척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이 집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서연은 의심하지 않고 메뉴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만호는 그녀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했죠. 생각보다 수수하고 소박한 인상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정직해 보이는 눈빛이었죠. 뭘 드릴까요? 김치찌개 하나요. 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서연은 부지런히 움직이며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나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만호의 마음속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으로는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만호는 다시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히 서연의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죠. 점심시간이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서연은 바쁜 와중에도 실수 없이 음식을 나르고 있었죠. 그때 한 손님이 실수로 물컵을 엎질렀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지고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죠. 만호는 서연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실수할 수 있는 거죠. 서연은 전혀 짜증내지 않고 오히려 손님을 위로했습니다. 재빨리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고 새로운 물컵을 가져다 주었죠. 그 모습에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아니에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자주 있어요. 서연의 따뜻한 미소에 그 손님도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호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죠.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의 대화에서도 서연은 항상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나이든 할머니 손님이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 기꺼이 가져다 주었고, 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에게는 아이용 그릇을 따로 챙겨주기도 했죠. 이모, 김치 좀 더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서연은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친 기색이 역력했죠. 점심시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만호는 며칠 동안 몇 번 더 그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서연의 모습은 한결같았죠. 성실하게 일하고 손님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꾸미지 않은 소박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만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사람 같지만 과연 진심일까? 혹시 아들 앞에서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 과거의 상처가 그의 마음을 의심으로 가득 채웠죠. 특히 밤늦게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보면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도윤이는 요즘 들어 자주 외출을 하고 전화 통화도 길어졌죠. 분명히 서연과 만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윤아, 그 여자 언제 소개해 줄 거냐? 아버지,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아들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만호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죠. 왜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걸까?
혹시 정말 숨길 만한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만호는 백반집 근처에서 택시를 세워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연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보고 싶었죠. 마침 옆 가게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며 나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어서 오세요. 택시 기사님이시군요. 만호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옆 백반집 음식이 맛있다고 해서 가끔 오는데 거기서 일하는 서연 씨 어떤 분인가요? 아, 서연이요? 참 착한 아이죠. 벌써 2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사장님의 말에 만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떤지 아시나요? 어휴, 그애 참 고생이 많아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비며 생활비며 다 서연이가 감당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해서 혼자 다 떠안고 있죠. 만호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놀랐습니다. 서연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걸 몰랐죠. 그렇다면 꽤 힘들 텐데요. 맞아요. 그런데도 항상 밝게 웃고 다녀요. 손님들한테도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하고 참 기특한 아이예요. 이틀 후 만호는 백반집 주방에서 일하는 김아주머니와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가해진 시간에 잠깐 나온 아주머니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죠. 서연 씨 어떤 분인가요? 일을 잘하시나요? 아이고, 그애 정말 착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일은 저보다 훨씬 꼼꼼하게 해요. 무엇보다 마음씨가 고와요. 김아주머니는 서연에 대해 좋은 말만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달에 단골 할머니 한 분이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서연이가 자기 돈으로 그 할머니 식사비를 대신 내드린 거예요. 할머니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연에 대해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하지만 과거의 경험이 그의 마음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 만호는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했죠. 하지만 결국 그는 만호의 돈을 가지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상처가 아직도 만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죠.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어. 만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특히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죠. 아버지, 안 주무세요? 응, 잠이 안 와서. 너는 어디 갔다 왔냐? 서연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아들의 대답에 만호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점점 진지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만호는 결국 직접 서연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죠. 아들의 장래가 걸린 문제라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을 골라 백반집을 찾았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로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서연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서연은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죠.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주방에 말을 하고 온 서연은 만호 앞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하다는 표정이었죠. 사실 저는 정도윤의 아버지입니다. 만호의 말에 서연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였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죠. 도윤이, 아버지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몇 번 여기 와서 당신을 지켜봤어요. 서연은 당황한 나머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떨며 물컵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미리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아니요, 제가 먼저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물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만호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진심을 알고 싶었죠. 우리 도윤이를 정말 좋아하는 게 맞나요?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마음이 상한 것 같았죠. 아버님,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사랑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도윤이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이 도윤이를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서연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 집 사정이 어렵다는 것도 도윤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를 좋아해주고 어머니 병원비 걱정까지 해주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만호는 서연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하는 말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죠. 도윤이가 저를 아버지님께 소개하지 않는 건 아마 제 집안 사정 때문일 거예요. 걱정을 끼쳐드릴까 봐서요. 집안 사정이 어떤데요? 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계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어서 혼자 다 감당해야 해요. 도윤이는 이런 상황을 다 알면서도 저를 좋아해 준다고 하는데 서연은 말을 하다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님이 반대하실까봐 걱정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정말로 도윤이를 사랑해요.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에요. 만호는 서연의 눈을 보며 진심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 떨리는 목소리와 진실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연과의 대화 후 며칠이 지났지만 만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눈물과 고백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그때 김아주머니가 만호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와주실 수 있어요? 서연이 이야기 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만호는 궁금한 마음에 백반집 근처로 나갔습니다. 김아주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아저씨가 도윤이 아버지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김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가게 단골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분 손자가 대학 등록금을 못 내서 자퇴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고요. 만호는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연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통장에 있던 돈을 다 빼서 그 할머니께 드린 거예요. 2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어요. 200만 원을요? 네, 서연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모으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걸 다 내준 거예요. 김아주머니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박 할머니가 계시는데 어느 날 쓰러져서 길바닥에 누워 계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서연이가 달려가서 할머니를 업고 병원까지 데려갔어요. 그래요? 병원비도 서연이가 다 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갚겠다고 하시는데도 그냥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만호는 점점 놀라고 있었습니다. 서연에 대해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죠.
그리고 우리 가게 음식 남는 거 있으면 서연이가 항상 동네 독거 어르신들께 가져다 드려요. 자기 돈으로 반찬도 사서 갖다 주고요. 김아주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연이가 빨래를 해서 가게 뒤에 널어놓은 수건을 봤는데 그 수건이 너무 해져서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 새 수건 하나 사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만호는 그 수건 이야기에 특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낡은 수건 하나도 아끼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의 전 재산까지 내어주는 서연의 모습이 그려졌죠. 정말 착한 아이예요. 이런 아이를 어디서 찾겠어요? 도윤이가 복이 많은 거예요. 김아주머니의 말을 들으며 만호는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그날 저녁 만호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죠. 진정한 선량함을 가진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히 그 해진 수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은 쓰지 않을 정도로 낡은 수건을 아끼면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서연의 마음이 느껴졌죠. 만호는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고 아들 도윤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죠. 그날 밤 만호는 도윤이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죠. 11시가 넘어서야 도윤이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도윤아, 앉아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도윤이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혹시 서연과의 관계를 반대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워했죠.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서연 씨를 만났다. 도윤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네, 서연이를 만나셨다고요? 그래, 며칠 전에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오늘은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들었고, 만호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서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 도윤이는 예상치 못한 아버지의 말에 놀랐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정하는 말을 들으니 당황스러웠죠. 아버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의심했는지 알겠지? 과거에 배신당한 일이 있어서 사람을 쉽게 믿지 못했다. 특히 내일이니까 더욱 조심스러웠고, 만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는 다르더라. 정말 마음씨 착한 사람이야. 어려운 집안 사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대단했다. 도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반대가 걱정되어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죠. 아버지, 서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집안 사정 때문에 부담스러워했는데 서연이가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래, 아버지도 이제 알겠다. 그런 사람이구나. 만호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윤아, 서연 씨를 우리 집에 데려와라. 제대로 인사받고 싶다. 그리고 앞으로는 숨기지 말고 당당하게 만나거라. 아버지, 정말이세요? 그래, 아버지가 허락한다. 아니, 허락이 아니라 축복한다. 그런 좋은 사람을 만난 내가 부럽다. 도윤이는 감격해서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걱정과 부담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아버지, 감사해요. 서연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 애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라. 아버지가 괜히 의심해서 상처 줬다고. 며칠 후
도윤이는 서연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서연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그래, 어서 와라. 우리 도윤이가 항상 자랑하던 그 서연이구나. 만호는 따뜻하게 서연을 맞이했습니다. 서연은 예상과 달리 따뜻한 반응에 놀라며 안도의 표정을 지었죠.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다. 편하게 생각해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만호는 서연이 진짜 딸처럼 느껴졌고 서연도 마침내 진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죠. 도윤이는 두 사람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1년 후 도윤이와 서연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의 결혼식이었죠. 만호는 서연의 아버지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는 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는데 딸의 결혼식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서연의 어머니가 만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만호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가족이 된 것이었죠. 결혼 후 서연은 백반집 일을 그만두고 도윤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는 일은 계속했죠. 만호도 가끔 서연을 따라다니며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아버님, 이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반찬이 떨어졌대요. 그래, 그럼 우리가 좀 사다 드리자. 만호는 서연의 선한 마음을 따라 배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매일 깨달았죠. 첫 번째 명절이 되었을 때 서연은 정성스럽게 차례상을 준비했습니다. 만호는 며느리가 된 서연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죠. 서연아, 고맙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해줘서.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이제 저도 이 집 며느리잖아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었죠. 어느 날 만호는 작은 방에서 서연이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작은 수건 하나였죠. 김아주머니가 말했던 그 해진 수건이었습니다.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그 수건 새 걸로 바꿔라. 아버지가 사줄게. 아니에요, 아버님. 아직 쓸만해요. 이 수건에 추억이 많아서요. 서연은 수건을 정성스럽게 개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함께했던 수건이에요. 버리기 아까워서요. 만호는 그 말을 들으며 뭉클했습니다. 그 작은 수건 하나에 서연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그럼 계속 간직해라. 하지만 새 수건도 사서 같이 써라. 네, 아버님. 몇 달 후 서연이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호는 할아버지가 된다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죠. 정말이냐? 우리 서연이가? 네, 아버님. 할아버지 되실 준비하세요. 서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도 옆에서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만호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서연 같은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된 것도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도 모두 기적 같았죠. 벽에 걸린 작은 액자 속에는 서연이 아껴 쓰던 그 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가 특별히 액자에 넣어 걸어둔 것이었죠. 그 수건을 볼 때마다 처음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 동시에 진정한 가족이 된 지금의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건 한 장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질 줄 누가 알았겠나? 만호는 혼자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작은 수건은 이제 의심을 넘어선 사랑의 상징이 되었고 세 사람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난 증거가 되었죠. 앞으로 태어날 손자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었죠.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